용서는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사과와 반성을 한 후에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용서는 사과와 반성을 한 사람에게 내가 좀 어떤 후한 마음으로, 어떤 인자한 마음으로,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연쇄살인범은 사과는커녕, 이 표현은 너무 잔인하니까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사과는커녕 미안해하지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제 지인분도 아직도 그 돈 안 갚은 사람은 자기한테 웃고 다녀요. 사과와 반성 따윈 없어요.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너는 나한테 못되게 못 구는 선량하고 착한 존재니까. 조롱이죠. 물론 따지고 보면 사연이 있겠지. 못 갚는 사연도. 돈이 넉넉하겠나. 그렇지만 둘 다 공통점은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힘겨운 것은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와 반성이 없었는데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다큐멘터리, 앞서 말했던 다큐멘터리의 결론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간 사람이 더욱더 큰 고통을, 그 사람이 사형됐는데도 더 큰 고통에 휩싸이니까, 전혀 내 마음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처참하고 외롭게 지금도 살아가십니다 라는 결론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다큐는 그래도 생명을 논하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희망과 어쨌든 인간다움과 상식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나면 아마 못했겠지. 그리고 지금 제 지인분도 그 우려통에 걸려서 이제 숨을 못 쉬었다면 정말로 돌아가셨겠지. 그러나 지금 두 분 다, 내 지인분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피해자분들도 물론 과거의 삶과는 달라졌지만 두 케이스 다 글쎄 잘이란 말은 좀 내가 함부로 붙이긴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 잘 산다고 합시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세요. 어떡해요? 용서하셨으니까요. 물론 그 앞서 케이스의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용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후반부에 다큐멘터리로서는 최대한의 실마리를 제시한 거죠. 이분들이 사셔야 하는데, 이분들이 이 고통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내셔야 하는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내셔야 하는데 이 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 다큐멘터리 취지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후반부에 그 가족들 중에 몇 분의 이야기로 희망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용서하셨어요. 물론 이 앞선 케이스는 너무 큰 건이었기 때문에 신의 도움이 필요했죠.
앞서는 신의 도움이 필요한 큰 건이니까 저는 이제 큰 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케이스건 작은 케이스건 두 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과와 반성이 없었는데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까지 그런 악한 존재가 될 수는 없으니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살인하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나니까. 그 앞서 얘기한 큰 케이스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한 건은 너무 큰 건이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어떤 도움을 받은 분들이죠.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지인분, 이 돈 갚은 지인분의 얘기는 내 생명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했다고 하신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더 귀하니까. 그러니까 우라통이 생기면서 내가 딱 죽겠는 거야. 그 몇백만 원 때문에. 뭐 물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딱 죽을 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내 생명을 위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서라는 것은 아비님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줘요. 용서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잊혀지지는 않지만 잊은 듯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앞서 얘기한 큰 건은 계속 생활 속에서 그 살인자를 갖가지 방법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내 안에 더 큰 살인마, 악마가 날뛰고 있는 이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용서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뻔뻔하게 행동해 주는 거예요. 평소처럼 사는 거야. 웃으면서 뭐 개그 콘서트 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물론 잊혀지지 않죠. 문득문득 계속 생각나겠지. 그렇지만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의 반성은 없었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 거예요. 물론 기억은 나죠. 그래서 기억이 나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나지만 그때 용서했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 없다고 뻔뻔하게 행동해 주는 거예요. 잊은 듯이. 잊혀지진 않지만 잊은 듯이 뻔뻔하게 계속 행동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인분, 우라통이 딱 막히면서 내가 이 몇백만 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딱 인지하는 순간 그 돈을 확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딱 잡은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은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죠, 마을에서. 그럴 때 또 욱 하고 생각이 나고 기억이 생각이 나지만 잊은 듯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더 이상 나하고 관계가 없어. 왜? 나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짜 진심으로 웃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똑같이 향해서. 예전에는 속에
악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인사를 받아주었다면 이제는 이제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 그 용서에 기대서, 그러니까 그 지인분의 용서라기보다는 잊은 거죠. 그 돈을. 그래, 너 가져라. 이러면서 잊은 거야. 잊을 수 없는 돈을 잊은 거예요. 물론 잊혀지지 않죠. 오히려 잊으려고 할수록 더 기억나는 게 기억이니까. 그렇지만 잊은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웃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라통 없이 잘 살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버신 돈이 빌려준 돈보다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그 살인자, 그 피해자분의 가족도 그 이후에 제가 다큐는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잊은 듯이 뻔뻔하게 계속 행동을 하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고 자기만의 중심을 잡고 보통의 시민으로서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용서의 흔적은 뭐냐면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우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용서의 힘이니까.